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자는 물론 범죄나 테러 조직 협력자들도 본격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 부정 여론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 미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정부기관 10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규제 완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플랜으로 60여 개의 과도한 직장 규제를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석유통업체 반지천국이 2025년 상반기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가격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자는 물론 범죄나 테러 조직 협력자들도 본격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영주권자들도 추방되며 사기를 포함하는 형사범죄자, 폭력조직이나 테러단체 협력자들도 모두 추방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대상을 불법 체류자들에서 종료되는 일시체류 또는 임시보호 신분자에 이어 합법 영주권자와 기화 시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자들로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는 영주권자들도 범죄와 연루되면 그린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발동했습니다. If you lie to us and get a visa and then enter the United States and with that visa participate in that sort of activity, we're going to take away your visa. We do it every day. Every time I find one of these lunatics, I take away their visa. We're looking every day for these lunatics that are tearing things up. And by the way, we want to get rid of gang members too.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영주권자일지라도 외국의 폭력 조직의 행동을 용이하게 돕거나 범죄 조직, 테러 단체와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면 합법 신분을 누리게 허용할 수 없다며 영주권 박탈을 경고했습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영주권 박탈을 결정하면 해당 영주권자는 추방하게 된다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T 출신 영주권자가 미국서 융자 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출신국인 ITM 무장 조직이자 테러 단체로 지정된 범죄 단체와 협력해온 것으로 드러나자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 조치에 넘겼습니다. 현행 이민법상으로도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방정부가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년의 실형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은 범죄 연루 시 반드시 플리바겐 사전 형량 합의에서 364일 이하의 형량을 받아내야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에 앞서 컬럼비아 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반전 반유태 시위에 앞장섰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2,000명이나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시켰다가 번복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친하마스 반유태 시위를 주도하면 개별적으로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전임 행정부 시절 물밀듯 몰려왔던 패롤이라는 일시치료 허가, 이재민들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키고 60일 내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CHNB, 쿠바와 IT,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패롤 일시치료가자 52만 명과 IT 출신 TPS 임시보호 신분자 50만 명이 출국령을 받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 부정 여론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불신율 56%보다 1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상징으로 하는 이민 정책이 6개월 만에 지지세가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아 CBS와 유거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불신율 56%보다 1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취임 시에는 이민 정책이 적어도 49% 동률 또는 41%대 49%로 지지 여론이 더 높고 분야별 지지율에서 최고치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의 세부 정책별로도 모두 부정 여론이 긍정론보다는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정책에 대해 미국민들은 7월 현재 찬성 49%, 반대 51%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여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역전됐으나 그나마 찬반론이 거의 절반으로 반분돼 있습니다. 트럼프 추방 정책에 대해선 취임 초인 2월 찬성 59%, 반대 41%였는데 6개월 만에 찬성 49%대 반대 51%로 역전된 것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시행 방식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38%까지 떨어져 지난해 47%보다 9%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이민을 축소해야 한다는 미국민 여론은 7월 현재 30%에 불과해 지난해 55%보다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는 동시에 합법 이민도 엄격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은 지난해 70%에서 현재는 78%로 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구제에 대해선 공화당원들도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자신의 일부 핵심 지지층마저 경제적 타격을 맞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당근책도 마련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근 카드로 농장과 식당, 호텔, 청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업주의 보증이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곧 발표하게 된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 100여 개 기관이 이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피해를 넘어 국가와 민간 조직들에 대한 정보 보안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들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소프트웨어, 특히 쉐어포인트의 자체 호스팅 버전을 노린 해킹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쉐어포인트는 기관이나 기업 내부에서 문서를 공유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도구로 그만큼 민감한 자료가 오가는 플랫폼입니다. 이번 공격은 소위 제로데이 공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아직 보안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보고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 내부로 침입하고 백도어라 불리는 비인가 접근 통로를 은밀히 설치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조직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업체 iSecurity는 지난 18일 고객사 한 곳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국제 사이버 보안 단체인 섀도우 서버 재단과 함께 공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의 기관과 조직이 이번 공격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자들이 단 하나의 백도어만 설치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장기간 지속적이고 은밀한 침투를 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취약점을 해결하는 보안 업데이트를 이미 배포했다며 쉐어포인트 서버를 운영하는 모든 고객이 즉시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주로 기관 및 기업을 표적으로 했지만 일반 사용자들도 방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또는 대형 기업과 연결된 개인 이메일, 인트라넷, 업무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인 정보 노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회사의 보안 공지에 주의를 기울여 본인의 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이중 인증을 사용하되 기업용 계정과 혼용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상당수의 위협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보안 업데이트는 즉시 적용하고 반드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노동부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직장 규제 60여 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업장에서의 비용과 부담만 늘리고 성장과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노조들 사이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시 보호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규제 완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플랜으로 쓸모없는 직장 규제를 60여 개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새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방안에 따르면 간병인과 같은 홈헬스 워커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홈헬스케어, 간병인 등으로 일하고 있는 370만 근로자들에게는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주별 최저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고용주 부담은 없애고 종사자들의 임금은 더 올라가게 될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H-2A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선 회사 측이 제공하는 차량에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도 불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H-2A 비자로 일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더라도 보복하지 못하도록 현행 규정은 금지시키고 있으나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대신 고용주가 아예 비자 갱신을 거부하는 부작용을 일으켜 이번에 쓸모없는 규제로 폐지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 규정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도 부담만 가중시키는 쓸데없는 규제로 이번에 폐지할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영화의 스턴트맨이나 동물 사육훈련사 등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들을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처벌 규정은 없어지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는 사업장에서의 비용과 부담만 늘리고 성장과 기회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대거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들은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노동자들의 안전보호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노동부가 과도한 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1차 제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해야 실행할 수 있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급등으로 보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베펄과 파인 주얼리, 하이 주얼리 전문 유통업체에서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며 여름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기획된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K 열풍을 선도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보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은 칼라스톤부터 진주, 그리고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모사나이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시세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석 유통업체 반지천국이 2025년 상반기 결산을 맞아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 상반기 결산 보석쇼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례적으로 최대 88%까지 가격을 낮춘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매장을 맡고 있는 오마리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난 코비드 전에 BTS 저희가 공식 주얼리 판매 업체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요즘 K-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같이 더불어서 저희가 K-블링블링이라는 제품을 이번에 새로 런칭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버지니아에 계시는 고객님들께 먼저 선보이려고. 이번 특별 할인전에는 여름 시즌을 겨냥해 한국에서 공수한 신상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고급스러운 광채를 자랑하는 진주 제품과 각종 색상의 칼라스톤, 최근 웨딩 주얼리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사나이트까지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구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행사 제품은 대부분 정가 대비 70% 이상의 할인이 적용되며 별도로 마련된 $50 균일가 코너에서는 실용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지천국 측은 현재 관세 인상과 물류비 상승 여파가 본격화되기 이전 종전 가격으로 보석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에 시급성과 혜택을 부각했습니다. 지금 관세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더 고객님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가격에 더 파격적으로 해서 드리려고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인상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시면 굉장히 본인들한테도 아마 굉장히 좋은 가격에 덕템이 되실 거고요. 반지천국 관계자는 그간 경기 불안정 속에서 구매를 미뤄왔던 소비자들에게 이번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예산에 맞는 제품 선택을 도와주는 1:1 맞춤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물론 저희가 그래도 대도시 뉴욕에서 온 만큼 그분한테 딱 맞는 컨셉과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도 저희가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교한 커팅과 세공 기술로 제작된 각종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여질 예정인 만큼 보석 구매를 고려해온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구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일정한 신뢰와 안정성이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반지천국은 이런 점에서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